2019년도보다 동일 금액에서 2020년도에 훨씬 더 좋은 제품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이 오니까 정말로 2020년도 초반에 10만 원대에 있던 그런 제품들과 지금의 이 제품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레벨 차이가 딱 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생각보다 가격도 괜찮고 기능도 괜찮고 소리도 괜찮은 블루투스 이어폰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것은 여러분들 다른 장비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앵커. 예, 앵커에서 나오는 사운드코어 리버티 에어 2 프로, 이번에 새로 나온 리버티 에어 2 프로 제품에 대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앵커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제가 신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사전 예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링크는 제가 이 영상 밑에다가 아마 그거 해드릴 테니까 거기서 사전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제품이 좋아야지, 그렇죠? 여러분들 구매하는 거니까 저는 최대한 특징과 장점과 단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앵커 제품의 튜닝값, 저의 튜닝 값을 맨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들어보시면 조금 더 다른 소리를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게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특징부터 들어가 볼게요. 앵커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앵커가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운드코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스피커라든지 헤드폰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리버티 에어 2 프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제품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제품이고 외부 소리 듣는 그 청음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외부 소리 듣는 기능을 뭐 환경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약간 선택 모드가 있는 그런 방식의 이어폰이에요. 그리고 11mm의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장착이 되어 있고 6개의 마이크로 여러분들 통화 품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6개의 마이크가 통화 품질만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한 노이즈 캔슬링부터 시작해서 외부 소리 듣는 기능까지 같이 하는 건데 왜 6개냐면 한쪽에 3개씩, 그러니까 속에 하나, 겉에 2개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마이크가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통화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들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Hear ID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Hear ID라 그래서 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나온 그 이어폰이나 헤드폰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Hear ID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물론 이 Hear ID가 어떤 앱상으로나 또는 일부의 핸드폰에서는 기본적으로 장착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청력을 측정해서 그 청력대로 소리를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그 기능인데 그게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용 앱을 통해서 좀 편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제어 방식이고 7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케이스까지 하면 3번 반 정도 더 충전할 수 있어서 26시간을 총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USB-C 타입에 그리고 무선 충전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제품을 제가 들어봤을 때는 이제 신제품이니까 보내주셔서 제가 들어봤을 때는 앵커, 그래서 저는 앵커 제품이 조금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별 기대 안 했어요. 진짜 별 기대 안 하고 그래 뭐 어떻게 보면 앵커가 좀 대기업이 되니까 그래 뭐 이쪽에서는 좀 대기업 제품이니까 뭐 그냥 그러겠거니 하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장점이 있더라고요.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슬라이딩 케이스. 네, 이 케이스가 처음에는 제가 이거 어떻게 열어야 되지? 이랬어요. 되게 촌스러웠죠. 네,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슬라이딩으로 하는 이런 케이스인데 이게 매력적이에요. 이게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약간 모 회사 제품이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철로 이렇게 케이스가 약간 메탈로 돼 있어서 메탈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하는 거 계속 장난쳤었잖아요. 제가 지포라이터처럼 한다고 약간 그런 느낌? 왠지 모르게 계속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저 이거 받았는데 이거 뭐야? 괜찮네.
하고서 나도 모르게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케이스가 단순히 슬라이딩이어서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 금액대에 대해서 얘기 안 드렸구나. 특징에서도 금액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12만 9천 원의 정가가 잡혀 있거든요. 지금은 오픈 처음이어서 그보다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2만 원대 초반에 있는 제품으로 놓고 봤을 때 생각보다 되게 깔끔한 디자인 형태로 돼서 나오고 슬라이딩으로 나와서 괜찮거든요. 요런 그 외형이 그 금액대에 맞는 외형. 왜냐면 제가 소개하면서 10만 원대, 10만 원 초반대인데 정말 그 가격에 전혀 맞지 않는 외형을 갖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들도 되게 많았어요. 이제 걔네들은 이제 한물 갖게 됐고 이제 신형들이 막 나왔을 때 신형들은 지금 그런 건 없지만 아무튼 이 금액에 맞는 그런 외형과 이런 슬라이딩 형태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일단 첫 번째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제가 좀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 블루투스 이어폰을 잘 듣는 방법 첫 번째는 정확한 착용. 그렇죠? 정확한 착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귀에 맞는 이어팁이에요. 예. 공기가 새면 안 되고요. 그렇죠? 공기가 절대 새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커서 귀가 눌려도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듣지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 얘네가요. 무려 이어팁을 8세트를 줘요. 8세트. 기본 장착된 거 외에 8세트를 더 줍니다. 총 9세트를 줘요. 그러니까 9세트의 다양한 이어팁을 줘서 사람마다 귀 모양이 다 다른 것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저희 댓글에서 보면서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 내가 들어보니까 저음 하나도 없던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야 내가 들어보니까 고음 하나도 안 들리고 저음만 빵빵하던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뵀는데 그때만 가슴이 아파요. 그 이어팁 바꾸면 되거든요. 예, 이어팁을 여러분들 귀에 맞는 걸로만 바꾸면 제가 듣는 거랑 비슷하게 들을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듣는 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르게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다르게 듣는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어팁이 안 맞는 거예요. 공기가 새거나 너무 꽉 껴서 고음 이압이 생겨서 고음이 안 들리거나 이런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앵커에서 9세트의 이어팁을 주는 그런 이어폰들은 대부분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대 가까이 가는 애들만 그렇게 줘요.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많이 주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귀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이 Hear ID로 생각하고 이런 이어팁을 생각하는 거 봤을 때는 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회사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 번째 장점으로 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앱을 사용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앱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앱에서 제어할 수 있는 것들도 생각보다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EQ 설정이라든지 커스텀 EQ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귀 측정하는 Hear ID라든지 그거 외에 뭐 노이즈 캔슬링의 강도 조절하는 거, 트랜스페런트 듣는 거, 그리고 그 앱이 여러분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가 되냐면 위젯으로 앞으로 뺄 수가 있어요. 안드로이드에서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한 게 여기에 지금 안드로이드 폰이 없어갖고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도 안드로이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아이폰에서도 위젯으로 바깥으로 빼서 편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만 보더라도 생각보다 앱 정리가 되게 잘 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놓고요. 그 다음에는 조절이 가능한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노이즈 캔슬링의 능력이 어떠냐라고 얘기한다면 노이즈 캔슬링의 능력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요 금액대의 평균적인 수준, 10만 원대의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이라든지 다른 제품들, 뭐 비슷한 제품들 있잖아요. 놓고 봤을 때 노이즈 캔슬링은 노이즈 캔슬링이 막 20만 원대에 있는 뭐 A사 제품이라든지 S사 제품과 견줄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아니요. 그 수준은 아니에요. 그 수준은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10만 원대, 특히 10만 원 초반대에 있는 그런 제품들과 견주었을 때 노이즈 캔슬링은 어떻습니까? 뭐 헤드폰에서 있는 저가형 노이즈 캔슬링의 기능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런 애들과는 굉장히 그냥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준수한 수준의 노이즈 캔슬링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로 장점을 뽑은 게 아니고요. 그걸 상황에 따라서 맞출 수 있도록 해놨어요. 물론 이게 드라마틱하게 차이는 없지만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한다면 비행기라든지 버스에서 저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환경에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캔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니면 좀 조용한 환경에서는 저음보다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도록 캔슬하는 그런 환경들, 뭐 이런 거를 맞춰줄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 사실은 좀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그 저역을 너무 깎아내면 어색하고 귀가 눌리는 이하 프레셔가 느껴지는, 그 캐빈 프레셔가 느껴지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피할 수 있게 해놨다는 거죠. 조용한 독서실에서 난 그거보다 좀 더 조용하게 더 듣고 싶다고 한다면 그럴 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환경이나 그냥 길거리 걸어 다닐 때의 그런 느낌에서 또 맞출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경우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게 해놨다. 이 부분은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걸 해봤습니다. Hear ID. 네. 내 귀마다 아이디가 있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사람마다 귀의 반응이 다 다르거든요. 다행히도 저는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서 측정하는 소리가 거의 다 들려요. 거의 다. 맨 마지막에 트릭으로 나오는 그 초고역의 소리는 일부는 들리고 일부는 들리지 않는 가슴 아픈 거. 그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 나이가 40대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제 귀를 나름대로 정확하게 측정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괜찮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약간의 히어링 데미지가 있으신 분들, 또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느 음역대를 좀 잘 못 듣더라, 그 대역대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더라, 근데 나는 그게 어딘지 모르겠더라 하시는 분들은 히어 아이디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어요. 어떠냐면 이제 강도가 다른 그 음역이 조금씩 더 작게 나와요. 그때 들리면 버튼 yes만 누르면 돼요. 그때 yes만 누르면, 들리면 yes, 안 들리면 no, 이거만 누르면 돼요. 그러면 귀를 분석을 해주는 그런 간단한 시스템이긴 한데요. 아무튼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 상태를 점검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런 기능이 있는 것도 장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부터는 제가 좀 쏙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능인데 아직 소리는 아니고요. EQ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들어있는 EQ가 과히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일단은 EQ의 품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고, 그 EQ를 무려 22종류를 만들어 놨어요. 미리 프리셋처럼 22종류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다 해놨어요. 이게 보컬을 들을 거냐, 뭐 락을 들을 거냐, 클래식을 들을 거냐, 대충 보통 보면 락, 클래식, 재즈 뭐 이렇게 해서 한 4-5개만 딱 하고 말잖아요. 4-5개가 아니고요. 22가지 장르별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거, 그때마다 버튼 누르면 그래프가 나와요. 내가 어떻게 설정을 해놨다. 그리고 여러분들 플랫한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 플랫 있어요. 플랫. 그러니까 지금 기본으로 앵커에서 넣어놓은 세트는 자기네의 시그니처, 그러니까 자기네의 이게 자기가 내가 봤을 때는 좋은 소리다라고 한 시그니처 사운드가 들어가 있지만, 플랫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측정을 한 거에 플랫하다는 그 값을 넣어놨어요. 넣어놨어요. 그래서 플랫을 선택할 수 있는데 소리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플랫한 형태를 원하시는 분은 플랫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프리셋이 무려 22개나 들어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이 들었고요. 그 다음 장점은 똑같은 EQ인데 커스텀 EQ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커스텀 EQ를 플러스를 눌러가면서 내가 세팅해 놓은 것을 저장할 수 있게 아주 손쉽게 해놓을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해놨어요. 플러스 6dB, 마이너스 6dB, 최대 12dB의 편차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조정을 했을 때 소리가 굉장히 이질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좀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맨 마지막에 제가 조정한 값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 이걸 구매하신 분들은 그렇게 소리 바꾸시면 제가 좋아한다는 사운드로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뒤에까지 끝까지 영상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커스텀 EQ 굉장히 쉽게 저장할 수 있고 쉽게 세팅할 수 있는 커스텀 EQ가 있다는 게 첫 번째로 좋은데, 거기서도 제가 이걸 또 왜 뽑았느냐, 이 커스텀 EQ 조정한 값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의 모든 앱에 다 적용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런 거였어요. 모 회사에서 나왔던 제품들이 커스텀 EQ를 하게 되면 그 앱을 구동시키고 그 앱을 통해서 음악을 들었을 때만 그 커스텀 EQ가 동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앱을 켜서 뭐 커스텀 EQ를 만져놨다. 그러면 그 만져놓은 게 여기에 들어가 버려요. 예. 이 이어폰에 들어가서 이 이어폰이 항시 그 사운드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다른 유튜브를 보건 다른 앱을 돌리건 뭘 돌리건 간에 조정된 소리의 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쉽게 커스텀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내가 커스텀으로 설정해 놓은 값이 다른 앱에서도 적용돼서 소리가 나온다는 거. 네,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말 그대로 내가 튜닝을 할 수가 있네. 내가 튜닝을 할 수가 있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소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소리의 해상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소리의 해상도가 막 엄청나게 뛰어납니까? 라고 한다면 소리의 해상도는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30, 30만 원, 3, 40만 원대의 아주 고해상도를 추구하는 그런 브랜드나 모델의 해상도만큼은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10만 원 초반이잖아요. 10만 원 초반인데 느낌상에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본 그 이어폰들과 비교를 한다면 10만 원 후반대에 있는 애들과 해상도가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때로는 20만 원 초반에 있는 애랑 해상도는 비슷합니다. 때로는 뭐 그런 애들도 가끔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10만 원대에서도 얘는 초반에 지금 금액이 맞춰져 있지만 소리의 해상도 면에서는 그거 이상은 맞아요. 예, 그거 이상은 맞아서 들으면서도 즐겁다. 이게 들리네? 이게 들리네. 이 뒤에 있는 것도 그 해상도 때문에 같이 영향이 있는 건데 해상도가 그게 들려서 이 뒤에 있는 내용들까지도 같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장점을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소리의 장점인데요. 그 다음 소리의 장점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죠. 음상이 얼마나 정확하게 맺히느냐. 예, 음상은 블루투스 이어폰이 줄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음상이에요. 막 더 뛰어나거나 막 여기 앞에 바로 맺히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이 금액대에 있는 음상으로 맺히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그 공간감 중에서 이제 한 스테이지에 있는지 없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믹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믹스할 때 리버브를 써갖고서 공간감을 만들어주고 공간감 안에서의 악기들을 배열을 할 때 그 제가 이제 영상으로도 찍기도 했었지만 악기를 약간 뒤로 보내고 약간 앞으로 당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스테이지 안에서 악기들이 배열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 걸 다른 말로 뭐 스테이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공간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거를 들었을 때에는 제가 좋았던 게 10만 원 초반대에서는 조금 느끼기 어려운 정말 20만 원대 정도 가야지만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테이징, 약간의 공간감이 있었어요. 그 공간감이 그 울리는 공간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가까이 있어야 될 악기와 약간 뒤에 있어야 될 악기, 그다음 그 뒤에 있어야 될 악기의 그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감이 이질감인 게 아니라 하나의 스테이지 안에 이렇게 있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하나의 스테이지 안에 내 앞에서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무대 앞에 저쪽에 드럼이 있고 여기 일렉이 있고 여기 베이스가 있고 뭐 여기에 트럼펫이 있고 이렇게 뭐 피콜로가 있고 뭐 이게 보인다 이거예요. 이런 느낌이 보이는 게 들려서 야 20만 원대 초반에서 이런 거는 괜찮다. 상당히 괜찮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테이징, 공간감, 그 부분을 일단은 높게 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뽑은 소리적인 장점은 스테레오 이미지입니다. 스테레오 이미지는 얘도 10만 원대 초반에서 있는 애들이 뭐 스테레오 이미지 얘기하면 그래요. 뭐 이게 170도에서 160도 정도 되면 그래 뭐 이 정도면 한 10만 원대 초반에서는 160도 정도면 준수한 스테레오 이미지가 나옵니다라고 얘기할 텐데 얘는 그거보다 와이드했어요. 170도를 좀 넘어가는 더 와이드하게 조금 더 넓게 벌어지는 그런 느낌의 스테레오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이렇게 스테레오감이 좀 좁게 느껴지지 않고요. 아까도 해상도 얘기하면서 그 디테일한 것들이 조금 다 들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더 넓어지면서 거기에 스테이징이 조금 느껴지면서 하나하나의 소리가 좀 디테일하게 들리는 게 이거 가성비가 있다. 10만 원대 초반의 소리라기보다는 10만 원대 후반에 가깝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그 단점 한번 좀 들어봐야 되는데 10만 원대 후반에 조금 가깝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느낀 이유는 제가 커스텀 EQ를 조금 건드렸을 때 얘기해요. 그 커스텀 EQ 내가 건든 건 뒤에서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은 제가 조금 살짝 건드렸던 EQ를 애플 계열의 폰에서 적용하면 안드로이드에서는 제가 죄송해요. 제가 경험을 못해요. 지금 없어요. 자가격리 중에서. 아무튼 뒤에 그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런 이제 10만 원대 이어폰들 또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고가의 이어폰은 아니고 그죠? 약간 저렴까지는 아니고 약간 중저가에 속하는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있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주 낮은 저역대가 좀 잘 표현이 안 되거나 그리고 아주 높은 이게 낮은 데가 잘 되면 아주 높은 고역이 표현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앞으로 아주 높은 고역은 12K 이상, 13K 이상 막 이쪽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높은 고역이 표현이 안 되거나 그래요. 둘 중에 하나가 잘 되는 거죠. 저음이 안 들리면 고음이 잘 들리고 고음이 안 들리면 저음이 잘 들리고 뭐 이랬는데 이 11mm 드라이버를 사용을 한 이 앵커의 요 리버티 에어 2 프로 제품은 아주 딥저음이 잘 나오면서 아주 고역, 그러니까 13K 이상의 고역도 준수하게 잘 나오는 그런 밸런스를 갖고 있어서 누가 듣더라도 저음도 잘 나오고 고음도 잘 나오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제품이었어요. 조금 그게 좀 과하긴 한데 약간 너무 V자로 그 단점에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요 정도 금액대에서 이렇게 딥저음이 잘 나오고 제가 얘기한 딥저음은 50Hz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50Hz 이하의 아주 딥저음이 잘 나오고 13K 이상의 고역이 잘 나오는 애들이 그리 많지가 않거든요. 이 금액대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이 둘 중에 하나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잘 표현되는 제품이어서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가 제가 뽑은 장점이고요. 그 다음 단점이 없을까요? 네, 단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액대가 이래서 제가 단점이 좀 많이 뽑히지는 않았어요. 예, 금액대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뭐 다른 단점도 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뽑은 첫 번째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아무래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쭉 나오는 콩나물 모양인데 이 콩나물 모양에서 변화를 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런 고정적인 모양을 쫓아갔다 어떤 베이스가 그 콩나물로 돼서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모습이다라는 게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사실은 콩나물 모양이 되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크의 간격을 더 줘서 빔포밍을 해서 빔포밍을 통해서 목소리를 좀 잘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사실 콩나물 모양을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콩나물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독창성이라는 게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콩나물 모양이 있게 되면 그러면 뭐가 연상이 된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앵커 정도 되면 콩나물 모양보다는 조금 다른 디자인, 물론 다른 디자인 모델도 있습니다. 근데 좀 독특하고 다른 디자인을 좀 적용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사실상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스타일의 이어폰이 지금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첫 번째 단점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요. 요걸 이어팁을 좀 들도록 할게요. 요 이어팁이 너무 부드러워요. 이 이어팁이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일단은 착용하고 뺐을 때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귀에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게 너무 부드러우면 뭐가 있냐면 장착을 했을 때 귀에 장착을 했을 때 약간 우그러지는 현상이 있어요. 너무 부드러우면. 그러면서 그 우그러지는 걸 통해서 공기가 새요. 장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 이어팁을 계속 바꿔서 조금 했는데 저한테 맞는 이어팁을 했을 때만 구멍에서 공기가 새지 않았어요. 안 그러면 기본 제공되는 걸로 하게 되면 저는 위치를 찾았어야 됐어요. 막 움직이면서 위치를 찾아야지만 그 소리를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이거 이어팁 부드럽게 해서 그런 건지 뭐 이런 건 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뒤집어질 수도 있고 우그러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조금 너무 부드러운 성질의 그런 이어팁이다 보니까 그런 에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이어팁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해보세요. 여러 개를 사용해서 귀가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죠. 귀가 막혀서 밖에 소리가 안 들리는 게 확인이 될 때까지 이어팁을 바꿔가면서 여러분들 귀에 꼭 맞는 애를
장착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오류가 생길 수 있을 만한 너무 부드러움을 갖고 있는 이어팁이라는 그 부분, 그러니까 이어팁이 많이 줘서 좋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그걸 두 번째 단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점입니다. 세 번째 단점은 뭐 노이즈 캔슬링이 아니고 외부 소리 듣는 기능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외부 소리 듣는 기능이 너무 약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제일 큰 약점이에요. 예, 제일 큰. 그냥 약간 있으나 마나요. 이게 외부 소리 듣는 기능 켰는데 그냥 이어팁이 잘 안 꼽혀서 밖에 소리 들리는 수준? 이게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예, 이어팁이 잘 안 꼽혀서 공기가 새서 밖에 소리가 들리는 수준으로 너무 약해요. 요거는 솔직히 좀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건 펌웨어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뭘 하게 되면 프로그램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날짜로서 이 영상이 올라간 날짜로서 제가 봤을 때에는 외부 소리 듣는 기능의 그 감도가 너무 낮아요. 예, 너무 낮아서 조금 아쉽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아쉬움이에요. 이 앵커의 리버티 에어 2 프로 제품의 가장 약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른 거는 다 잘 만들었는데 이건 좀 아쉽다. 그리고 이건 충분히 프로그램적으로 이거 보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지? 라는 아쉬움이 가장 많이 남는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점은요,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장점에서 단점에다 노이즈 캔슬링을 넣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이즈 캔슬링이 그렇게 탁월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노이즈 캔슬링 부분 때문에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망하라고까지는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요 금액대 10만 원대에 있는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들이 대부분이래요. 예, 대부분이래요. 이거보다 더 세지도 이거보다 더 약하지도 않고 딱 요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수준에 들어가 있다는 건데 그 노이즈 캔슬링이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저기 20만 원대에 있는 아주 그 좋은 30만 원대에 있는 아주 좋은 그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그 이어폰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비교가 안 돼요. 예,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듣고서 야 이씨 나 속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원대에 있는 노이즈 캔슬링으로 놓고 본다면 10만 원대에 있는 노이즈 캔슬링 놓고 본다면 괜찮아요. 예, 그렇지만 그냥 그 수준이라는 거. 예, 그냥 그 수준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라고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약간의 히스 노이즈 있습니까? 뭐 어떤 거 물어보면요. 그냥 요 정도 수준에 있는 히스 노이즈고 귀가 예민하신 분만 들을 수 있는 히스 노이즈이기 때문에 단점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보는 소리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점은 이분들이 튜닝을 해놓은 그 시그니처라는 그 튜닝은 약간 V자형이에요. 예, V자형이어서 요 V자형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 저음 쿵쿵 고음 찰랑찰랑. 뭔지 아시죠? 저음 쿵쿵 고음 찰랑찰랑.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사운드여서 아마도 대중성을 생각을 한다면 이 금액대에 사는 사람들을 타겟을 생각한다면 좋겠죠. 예, 하지만 저는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뒤에 가면 제 튜닝 값이 나오니까 그 값을 보시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너무 과한 V자가 대중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조금 너무 과했다. 살짝만 풀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적인 부분인데요. 아까 V자형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얘기하면 70Hz 이하의 저음들, 그러니까 딥저음 포함, 50Hz 이하의 아주 딥저음 포함해서 70Hz 이하의 서브우퍼가 낼 수 있는 대역의 소리가 조금 과해요. 예, 조금 과합니다. 아무래도 11mm 드라이버가 사용을 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딥한 저음들을 좀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이 딥한 저음들이 일반적인 레벨에서는 괜찮게 들리는데요. 너무 조금 레벨이 올라가면 그 딥 저음 때문에 마스킹 효과들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다른 음역대의 소리들이 조금 묻히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뒤에 튜닝한 걸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저는 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조금 너무 과하다라는 것을 마지막 단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제가 장점과 단점을 해봤는데 금액대에 놓고 본다면 이 제품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단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뭐 마이크를 6개나 썼다고 하는 이 제품의 통합 품질 들어보셔야겠죠?
네, 지금은 통화 품질 테스트 시간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기는 뭐 일반 가정집의 거실로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천장이 조금 높아서 좀 울린다는 게 좀 차이가 있지만 조용한 건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 이어폰으로 들었을 때 소리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리버티 에어 2 프로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리버티 에어 2 프로의 마이크 소리가 조용한 환경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이 지하철 환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통화를 한다면 어떤 소리가 들릴지 예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지하철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듣고 계시고요. 자, 이 이어폰으로 전환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리버티 에어 2 프로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리버티 에어 2 프로로 시끄러운 지하철에서 통화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런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이에는 이제 두 개의 빈포밍 마이크와 하나의 내부 마이크를 통해서 목소리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에서 통화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런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통화 품질 어떻게 들으셨나요? 통화 품질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가격에 비해서 생각보다 괜찮은 성능이어서 제가 단점에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2019년도부터 제가 유튜브 생활을 해와서 그때부터 이제 트루 와이어리스 제품들을 막 접하기, 그러니까 블루투스 이어폰을 접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도보다 동일 금액에서 2020년도에 훨씬 더 좋은 제품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오니까 정말로 2020년도 초반에 10만 원대에 있던 그런 제품들과 지금의 이 제품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레벨 차이가 딱 납니다. 네. 같은 금액에서 확실히 발전했습니다. 특히 이 블루투스 이어폰은 한 달, 두 달이 멀다 하고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온 것 같아요. 동일 금액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걸 갈아타야 될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네. 왜냐하면 분명히 동일 금액도 2020년도나 2019년도에 나온 모델일 거 아니에요. 그거에 비한다면 지금 한번 보세요. 기능이 이렇게 많아요. 앱도 돼요. 그리고 소리도 나쁘지 않아요.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 같은 소리가 전혀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고 튜닝도 잘해요. 튜닝도 잘하고요. 만듦새도 좋고요. 예전 같지 않아요. 이 뭐 무선 충전도 되죠.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선 충전 무선 충전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2021년도 오면 거의 대부분 다 무선 충전 될 걸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10만 원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가성비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성비라고 했더니 또 가격대 성능이지 가격이 싼 제품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도 자꾸 가격이 비싼데 뭔 가성비냐고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이 가격대의 성능을 놓고 본다면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0만 원대 초반에서 정말로 괜찮은 가성비를 갖고 있는 제품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대 안 했나? 제 튜닝값 궁금하신가요? 한번 보시죠. 타라! 그래요. 이게 제 튜닝 값이에요. 뭐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잘 한번 보시면요. 그 플러스 6dB, 마이너스 6dB로 되어 있고요. 저는 사실 움직인 게 1dB 정도 올린 거예요. 1dB 올리고 1dB 낮추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많이 한 게 3dB인데 한 100Hz 이하대만 3dB 줄였어요. 조금 아까도 단점이 나왔던 저음이 너무 많다 그랬죠. 그래서 한 3dB 정도 줄였고요. 그리고 뭐 한 1dB나 2dB 움직였습니다. 40대 후반이 넘으신 분들은 저와 비슷하게 12.6kHz 이상의 소리가 좀 잘 안 들려서 저처럼 살짝 올려놓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대나 60대로 넘어가신 분들은 이 부분을 1에서 2dB 정도 더 올려서 들으시면 조금 더 좋게 음악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젊은 친구들, 소리 잘 듣는 젊은 친구들 이렇게 올릴 필요 없어요. 12.6kHz를 올릴 필요 없이 오히려 낮추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dB 정도 낮추거나 0 해놓고 들으시면 좀 괜찮게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제가 많이 EQ 안 건드린 이유 1dB이나 2dB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EQ라는 게 톤 밸런스를 조금 변화시켜 주는 거지만 이걸 너무 많이 바꾸면요. 그 EQ로 인한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생겨요. 위상이 뒤틀어지거나 아니면 하모니 디스토션이 생기거나 EQ를 너무 과하게 줌으로써 생기는 이런 프로세싱 에러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최소화하고 원래 있는 소리에 크게 변화를 안 준 상태에서 살짝의 터치로 조금 더 명확한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해놓은 값이어서 이게 베스트라기보다는 갖고 있는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만의 색깔을 살짝 더딥혔다, 살짝 덧칠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살짝 덧칠한 걸로 음상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요, 소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들리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싶으시면 이 앵커 제품 사셔갖고 이렇게 적용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서 2021년도의 신제품, 사실은 이 앵커 측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신제품을 먼저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것이고 앵커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제품 구매에, 제품 선택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되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